앞으로 스포츠판에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사사건건 플러스 김성환 평론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볼 텐데요. 매우 특이한 주제입니다. 보시죠. 강원도 하천의 산천어 축제에 가보셨습니까?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겨울 축제고 특히 대표적으로 성공한 지역 축제인데 동물학대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물 위한 행동의 전채은 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산천어 축제 현장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몰리는지 자 화면 보겠습니다. 사람 정말 많죠. 네. 하천을 따라 만들어진 거대한 얼음판 위에 정말 인산인해입니다. 네. 여기저기서 뭐 산천어들이 헐떡이고요. 네. 가족 단위의 환호성도 터져 나오고. 물고기 많이 잡아서 좋아요. 다음에는 많이 잡고 싶어요. 얼음물에 이렇게 직접 뛰어들어서 산천어 맨손으로 잡는 것도 아주 인기입니다. 들어갔을 때 네. 엄청 춥지만 물고기들이 손에 들어오는 그 감칠맛 때문에 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엄청 재밌었습니다. 그야말로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이건 얼음 낚시입니다. 네. 우후 나온다. 아이고 빠졌어요. 이렇게 바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잡은 산천어를. 네, 먹는 재미까지 더하는 거죠. 네. 부위는 부드럽고요. 회는 탱글탱글한 게 직접 와서 잡아가지고 드셔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어디는 경제 위기고 불경기라는데 하여튼 사람 정말 많습니다. 뭐 우리 한국의 겨울 축제를 대표하는 축제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네. 매년 한 100만 명 정도가 찾아오고 100만 명요? 네, 지난 5일 이제 첫 개막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이달 27일까지 이제 행사가 치러지게 되는데 지난 주말 5일, 6일 이틀 동안 한 26만 명 정도가 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화천 군인 인구가 2만 7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00만 명 정도 오면은 한 37배에 달하는 관광객이 축제 기간 동안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사사건건 PD도 가족들끼리 갔다가 한번 들려볼까 하다가 사람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갔다는데 양지열 변호사는 뭐 성공의 비결이라 할까요? 어떻게 쳤습니까? 다른 것보다 이렇게 지방 축제라고 해도 실제로 뭔가 참가해서 우리가 직접 해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별로 많진 않아요. 근데 그렇죠. 다른 건 다 가서 보는 가서 거잖아요. 그냥 보는 네. 건데 저기는 가족이 가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워낙 식도락 이런 걸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얘기 나온 것처럼 먹을 수도 있고 뭐 쉽게 잡기도 하고 또 비용도 10,000원에서 15,000원 정도로 저렴하다고. 굉장히 저렴한 네. 편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조화를 이루다 보니까 인기가 굉장히 높게 치솟은 네. 것 같습니다. 여기에 산천어가 얼마나 산천어가요? 얼마나 잡고 얼마나 동원되는 겁니까? 네. 한 180톤, 마리수로 따지면 76만 마리 가량이 지금 한 2km, 저기가 얼음 쪽에 한 2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폭이 네. 거기에 투입이 된다. 저 얼음 밑에 있다 이 말씀이시죠? 얼음 밑에 다 깔리는 네. 거죠. 그러니까 사실 76만 마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은 물반 고기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야 또 잡는 맛도 있을 거고요. 네. 전치현 대표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자연산이 아니죠. 양식이라면서요? 그렇죠. 화천천은 원래 북한강으로 흘러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한강이면 서해로 흘러가는 거고, 근데 원래 우리나라 산천어는 이쪽에 사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 흘러가는, 그러니까 영동 지방에 서식하는 그게 산천어죠. 양식에다가 요맘때 네, 갔다가 근데 부어놓는 지금 겁니까? 양식하고 있는 거는 네. 일본 내에서 온 산천어하고 교잡종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생태계도 맞지 않고 그 다음에 일본산 교잡종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죠. 어떤 부분이 동물학대라고 보십니까? 이거는 생태계 문제인데요. 물고기를 이제, 잡으니까? 이 보호를 만들어서 이제 네. 가둔 다음에 그 중간 이런 축제 모든 것이 끝나는 과정에서 분명히 다른 곳으로 화천천으로 흘러가는 산천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생태계 교란이 일어나는 거죠. 네. 우리나라 종과 일본에서 들어온 종들이 교란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일단 생태계 문제가- 교란의 문제가 있고. 예. 네. 알겠습니다. 또 이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동물단체, 보호단체들이 주장하시는 거 보니까 산천어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일부러 잘 잡히게 하기 위해서 먹이도 주지 않는다 이런 네네.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거는 그쪽에서 직접 인터뷰한 내용 중에 있었고요. 네. 네, 수송 중에 이제 굶기는 경우는 사실 왜 그러냐면 일단 양식장에 있던 동물들이 한꺼번에 모이게 되잖아요. 그럼 네. 과밀 사육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수송하는 과정에서 배설물이 늘어나게 되면 네. 문제가 발생하니까 대사율을 줄이기 위해서 과밀 사육된 동물들의 대사율을 줄이기 위해서 굶기는 거예요. 그런데 유럽 같은 곳에서 어류에 관련된 보고서들을 보면 네. 어쨌든 굶기는 건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48시간 이상 굶기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5일 이상 굶기면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네. 그 밖에 또 산천어 축제가 앞서 많긴 많네요. 76만 마리 정도가 쓰인다는데 이게 동물학대라고 보시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까? 이제 현장에 직접 가서 이제 보니까 학대적인 측면이 뭐가 있냐면 맨손잡이거든요. 네. 근데 맨손잡이는 매번 이제 1시간마다 계속 하는데 한 번에 240마리 정도를 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3마리 이상을 막 잡게 하거든요. 그러면 남아있는 또 산천어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한 100마리 정도가 남으면 나머지 140마리를 또 투여를 하는데 원래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면서 물속에서 이제 호흡하는 동물이거든요. 그러니까 물 밖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제 물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과정들이 양식이든 낚시든 모든 과정에서 있기 때문에 유럽의 이제 동물에 관련된 복제 관련된 보고서에는 물 밖으로 꺼내는 경우, 예를 들어 실험을 하거나 뭘 했을 때 마취를 하도록 하고 마취를 하지 않은 상태, 사실 마취를 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먹는 동물들은 네. 마취를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경우에 15초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15초가 넘어가면 물고기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물속에 들어가서 막 물고기들을 이제 꺼내잖아요. 그 과정에 여러 번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 물고기를 잡아서 입에다 물면 그 한 마리를 더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럼 물고기를 잘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 보니까 잘 잡으려고 아가미 같은 데다 막 손을 쑤셔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가 터져 나오죠.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물고기가 잡혔는데 또 남아있는 동물들은 계속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계속 받는 거거든요. 이 내손잡이는 이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동물들은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미 질병 위험이 굉장히 있거든요. 네. 박테리아 같은 것에 감염될 수 있는데 박테리아가 인간에게 감염됐을 인수공통 전염병의 경우는 물이나 어류를 만졌을 때 맨손으로 만지거나 혹은 입에다 넣잖아요. 입 네. 속에는 상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과정에서 인수공통 전염병의 위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다른 것도 잠시 또 여쭤보겠습니다. 산천어 축제 현장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화면을 좀 볼까요? 네. 인파로 붐비는데 이제 진행 요원이 이렇게 재미 삼아서 이렇게 산천어 같은 걸 던진다든지 하는 걸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리 질러! 저는 이제 산천어를 입에 물면 또 물부터 예. 네. 아니 물고 계세요, 물고 계세요. 예, 물고 계시고 요 앞에서 예쁘게 포즈를 취하면 아무래도 이제 수많은 인파들이 지나고 난 자리를 보면 저렇게 뭐랄까요, 피투성이가 된 산천어들이 많이 남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근본적으로 이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매일같이 생선을 먹는 사람들인데 네. 뭐 생선이라는 게 우리 식탁에 자주 올라오는데 네. 저렇게 동물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먼저 드려야겠는데요. 저는 이 문제는 먹는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동물성 단백질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다른 생명을 어떻게 뺏어서 우리가 생존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윤리라는 걸 생각한다면 적어도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육상동물 같은 경우에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정한 그런 기준들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 유독 수생동물만 받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미 선진국은 물고기나 어류도 고통을 겪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어류를 먹는다고 했을 때 네. 과연 복제 기준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는 기준을 우리가 좀 도입하면서 고민할 그 시점이라고 말씀은 보는 알겠습니다. 거죠. 네. 저희가 뭐 소나 돼지를 많이 먹지만 먹는 네. 것과는 다르게 네, 그 네. 사육 환경을 개선하는 문제는 예, 예.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겁니다. 네, 그런데 육식 동물하고 네. 또 생선이 과연 고통을 느끼느냐 하는 네. 거하고는 사실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아, 그게 왜 멀게 느껴지냐면요. 네. 인간이 다른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그 공감을 느낄 때 생김새가 다른 동물에게 덜 공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거는 우리 인식에서 느끼는 거지. 네. 실제로 과학자들은 어류한테도 그런 척추동물이 가지고 있는 통각기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인 고통을 증거가 느낀다는 게 과학적으로 예, 예. 증명된다 이 예, 말씀이시죠? 왜냐하면 네. 고통을 느끼는 조건을 줬을 때 마취제를 투여하면 반응을 해요. 그건 통감을 있다는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경제적 효과를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그래도. 네. 지역 입장에서는 가장 큰 관심거리니까요. 네. 한 100만 명이 와서 먹고 쓰고 뭐 자고 한다고 생각하면 지역 경제 파급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고요. 네. 뭐 추산하기로는 한 1,000억 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쭤볼게요. 말씀하신 거 너무 공감이 되는데 그렇지만 지역 경제는 이건 먹고 사는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 건 굉장히 이상적인 문제란 말이죠. 이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가보니까 사실 네. 어르신들이 노래도 부르고 막걸리도 드시고 가족들이 와서 즐기는 축제를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네. 이제 그 중에 되게 학대적인 문제, 꼭 이걸 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부터 조금씩 없애면서 네. 좀 재미있고 다른 컨텐츠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지금 네. 아쉬움이 들었던 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화천군의 입장을 저희가 간단하게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죠. 그분들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은 대응할 필요성은 전혀 좀 느끼질 않고 있거든요. 개막일 때 보니까 반대 시위를 하셔서 오신 분도 오리털이라든가 거위털이라든가 이렇게 뽑아서 만든 패딩을 입고 오셨더라고요. 그분들 주장대로라면 전국의 민물고기 양식장이라든가 바다의 그 가두리 양식장, 목장 등은 할 수가 없는 것이 거란 말입니다. 저희 화천 산천어 축제를 위해서 전국 양식장에서 매년 200여 톤의 그 산천어를 길러내고 있습니다. 산천어 양식은 체란서부터 양식까지 어민들이 직접 생산하는 그 수산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60년 넘게 극심한 그 규제에서 시달리던 우리 적경제 화천군이 산천어라는 소재로 축제 산업을 발전시키고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레저 삼아서 닭이나 돼지를 잡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낚시라는 레저 네. 스포츠가 있습니다. 네. 온 국민이 정말 좋아합니다. 네. 네. 이것도 다 동물 학대입니까? 근데 낚시는 네.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낚시를 금지할 수는 없잖아요. 네. 하나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면허제를 도입해요. 면허제는 뭐냐, 일종의 운전면허예요. 제가 화천 산천어 축제에서 느꼈던 좀 문제점 중에 하나가 숙련되지 않은 아이들이 이걸 꺼내는 과정에서 잘 못 꺼내니까 이 앞면에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는 거예요. 한 번에 꺼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낚시 면허제는 아무나 가서 낚시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방법도 배우고 우리도 그런 거를 좀 도입하게 된다면 동물을 네. 보호하면서 즐길 수 있다 이 네,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은 게 있던데 저희가 주목하는 건 대안이나 방법을 제시 않고 결함만을 지적하는 것 같다. 네. 대안을 좀 여쭤볼까요? 네. 대안은 제가 어떻게 하면 좀 개선해 나갈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학대적인 측면이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사실 네. 알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학대적인 요소를 조금씩 없애 나가면서 좀 좋은 축제로 좋은 문화 콘텐츠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대화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76만 마리라고 어려운 주제입니다. 예, 76만 마리라고 하는데 네. 낯설긴 합니다만 저도 아까 이제 스튜디오 밖에 잠깐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보다 더 많은 그 물고기들이 필요량 이상으로 또 투입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투입됐다가 그냥 그대로 죽어서 어떻게 보면 나가는 부분도 있었고 아까 잠깐 입에 무는 모습 같은 경우는 사실 위생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 사람이 들어갔다가 또 만지고 이런 것들은 네. 사실 좀 개선할 여지는 있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축제 자체는 저는 찬성을 적극적으로 합니다만 네. 개선하는 방향 쪽에서 이걸 좀 찾아보고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재밌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애들이 꼭 물고기 아가미가 그렇게 다쳐가면서 하는 모습을 꼭 즐거워하도록 그냥 그 방법만 찾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거기에 부모의 역할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얘기 같지만요. 네. 최근에 일본의 한 오사카의 초등학교에서 돼지를 키우는 그런 이제 얘기를 담고 있는 책을 읽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한 초등학교 4학년 때 돼지를 데려와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키웠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 다음에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돼지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하는데요. 결국 교사는 잡아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잡아먹긴 잡아먹더라도 그 과정에서 생명을 어떻게 존중해야 될 것이냐 네. 그 과정을 배운다는 거죠.
축제 때 네. 불가피하게 사람들이 이런 축제를 즐기고 먹는 거는 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뭔가의 대책이 있다 그러면 그걸 좀 세심하게 배려하는 과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마무리 말씀 듣고. 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온 국민이 많은 국민들이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 즐거운 축제 안에 생명 존중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좀 넣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 참 공감이 됩니다. 자, 전채은 동물을 위한 행동대표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